세탁소 손때 묻은 손으로 무슨 사돈이랍니까? 세탁소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격을 맞추겠다고? 예비 사돈의 모욕이 아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돈을 빌리고 잠적했던 그 인연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을요. 상견례에서 당한 굴욕, 파혼 선언, 그리고 강남 건물주 반전까지 오늘은 여러분께 세탁소 집안의 눈물과 복수, 그리고 통쾌한 반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공감 가득한 인생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변두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낡은 세탁소 간판이 새벽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65세 한도영이 묵직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도영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어서 들어와요. 밤새 돌린 세탁물들이 다 끝났어요.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내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40년 세월이 만들어낸 특유의 여유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벌써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어 바구니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도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 와이셔츠 5벌, 최 선생님 정장 세트, 그리고 동네 할머니 이불까지. 오늘도 할 일이 많네요. 정희가 중얼거리며 세탁물을 분류하는 동안 도영은 다리미대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 이 위치에서 그는 지난 40년 동안 수만 벌의 옷을 다렸습니다.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손에 다리미가 익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와이셔츠를 펼치는 순간 하얀 천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은은한 세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영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삶의 향기였습니다. 다리미가 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주름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때 묻은 세월이 부끄럽지 않다. 내 아들 성진 하나 잘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들 한성진. 도영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성진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정희가 야식을 챙겨주던 모습,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영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다리미를 잡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강남의 유명한 정보기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출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도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따라왔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를 둔 것이 성진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성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특히 결혼 문제에서는 더욱 그런 걱정이 컸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 어디 가서 무시나 안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도영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가 되자 세탁소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 대리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맡긴 정장 나왔나요? 김 대리는 항상 정중하고 친근했습니다. 도영이 정성스럽게 다린 정장을 받아든 김 대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장님 손은 마법손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려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김대리의 칭찬에 도영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고객님이 만족하시면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곧이어 학교 선생님인 이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선생님은 늘 예의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도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불 좀 맡길게. 도영이, 요즘 장사 잘 되지?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도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그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저녁에 세탁소로 갈게요.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성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이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경 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성진의 첫마디에 도영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구나. 도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성진은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간호사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름은 윤지연이고. 성진이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도영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성진이 돌아간 후 도영과 정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혹시 모를 시련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성진의 연애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영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쓰며 세탁소 일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진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보, 성진이가 오늘 그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했죠? 정희가 다리미질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저녁 7시에 온다고 했어. 우리가 너무 긴장하면 안 되겠어. 하지만 말과는 달리 도영의 마음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세탁소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을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내내 세탁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성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연이가 곧 올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성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도영과 정희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희는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7시 정각 세탁소 앞에 단아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윤지현이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정갈한 화장,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연의 정중한 인사에 도영과 정희는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진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희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성진 오빠가 부모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두 분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늘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우리가 그런 자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세탁소 안쪽 작은 응접 공간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는 동안 도영은 지연과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간호사 일이 참 힘들 텐데. 네,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지연의 답변에서 도영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진이 왜 그녀를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정희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지연의 대답이 어딘지 모호했지만 도영과 정희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진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부모님께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이 말에 도영과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상견례까지?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니. 그럼 지연이 부모님도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도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성진 오빠 부모님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다음 주 일요일 어떠세요? 그 순간 도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연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세탁소를 운영하는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지연이 돌아간 후 도영과 정희 그리고 성진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부모님도 분명히 좋은 분들일 거예요. 성진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지연이 집은 어떤 집안이니? 도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성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지연이 아버지는 꽤 큰 회사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강남에 살고. 성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영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남. 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정은 그들과는 다른 수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정희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날까지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시장에 나가서 상견례용 한복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이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정희의 물음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도영은 자신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다리미를 잡아온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 부끄럽지 않게 손톱이라도 다듬어요. 정희의 말에 도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듬는다고 해서 이 굳은 살들이 없어질까요? 상견례 당일 도영은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세탁소로 향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에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벌써 일어나서 한복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세탁소만 지켜온 그들에게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도영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주눅 들어야 해. 성실하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말과는 달리 도영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는 것조차 평소보다 어려웠습니다. 정희 역시 한복 치마를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한복이 너무 촌스럽지는 않을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그 한복 입으면 정말 예뻐 보여. 성진은 일찍부터 와서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도 두 분을 만나 뵙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진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오늘 만남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너 강남 거리로 들어서자 도영은 창밖의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이 사는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성진의 말에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도영과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향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한정식 집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 인테리어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성진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영과 정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조용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댁 예약으로 오신 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도영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것이 지연 가족에게는 일상적인 일일 텐데 과연 자신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정희의 손이 자꾸만 한복 치마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며 도영은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약실 문이 열리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지연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윤태식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명숙은 우아한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만으로도 이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식입니다. 태식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영의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잠깐 머물렀던 것입니다. 40년간 다리미를 잡아온 손의 굳은 살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한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태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명숙 역시 정희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도영과 정희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진 오빠 부모님께서 오셨어요. 하지만 태식과 명숙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심스럽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에 비웃음 같은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명숙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냅킨으로 코끝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다리미 냄새가 좀.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성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그런 말씀은 하고 말리려 했지만 명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격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태식의 차가운 말이 예약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식의 단호한 선언에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냥 나갑시다. 도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예약실을 나서는 도영 일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성진은 주먹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앞을 응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한 후에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영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냐? 그날 밤 세탁소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도영은 다리미를 정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윤태식의 비웃는 표정, 최명숙의 혐오스러운 시선, 그리고 격이 맞지 않는다는 그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파혼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은 김대리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진이가 많이 상심한 것 같던데. 도영은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요? 사장님 같은 분을 무시한다니. 곧이어 이웃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도영이, 정희야, 너희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이웃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도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성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상처를 드리고. 성진이 흐느끼며 말할 때마다 도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더 당당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도영은 혼자 세탁소에 남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만난 윤태식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봤을까?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니,
35년 전쯤이었을까? 성진이 아직 어렸을 때 세탁소 앞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때 그 남자는 곧 갚겠다며 큰 돈을 빌려갔습니다. 도영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도영 가족은 몇 달 동안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맞다. 그때 그 사람이 도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윤태식의 젊은 시절 얼굴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같았습니다. 윤태식? 그 사람이 바로 35년 전 자신에게 돈을 빌려가고 잠적한 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낯설지가 않았구나. 이 사람, 나한테 빌린 돈도 모른 척하고 우리를 무시한 거였어. 도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35년 전에 그 가난한 청년이 이제는 강남의 부자가 되어서 자신들을 깔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태식이 돈을 빌려갈 때의 간절한 표정, 반드시 갚겠다던 약속, 그리고 그 후의 배신,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영은 정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윤태식이라는 사람, 35년 전에 우리한테 돈 빌려간 그 사람 맞아. 정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우리 돈 떼먹고 잠적한 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성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확실해요? 100% 확실하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잊겠니? 성진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니. 지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한편 윤태식은 전혀 다른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은행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들이 하나둘 부도 위기에 처했고 급하게 담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명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서류들을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상가 건물 하나만 담보로 잡으면 될 텐데.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태식이 찾고 있던 건물은 강남의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시세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담보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한도영이었던 것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 평범한 남자가 강남의 귀중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한도영이 그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서류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세탁소 사장이 강남 재개발 구역 건물 주인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소유주 이름은 분명히 한도영이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그 세탁소 사장이 맞나요? 혹시 동명이인이 아닐까요? 하지만 주소를 확인해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 전 상견례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한도영이었습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세탁소 사장이 사실은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욱이 지금 자신의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사람의 건물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 사람인데. 명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책상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한편 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성진이 연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에도 성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영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성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희는 성진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정희의 말에 도영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들까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은 오래된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권리증, 그리고 몇 채의 아파트 등기권리증까지. 도영은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결과구나. 세탁소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재개발 구역의 상가 건물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세가 급상승했습니다. 정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을 보고 있어. 생각해보니 우리도 결코 부끄러워할 처지가 아니야. 도영의 말에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주눅 들어야 해요? 그 순간 도영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보았지만 사실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함과 절약 정신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당하게 나설 때예요. 정희의 말에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생 모욕당해도 묵묵히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다. 아들 앞에서 더는 고개 숙이지 않겠어. 다음 날 태식의 회사에는 더욱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안에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직원의 보고에 태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강남 건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네, 그 건물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재개발 호재로 담보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태식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한도영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명숙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탁소 사장을 무시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성진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영과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고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성진의 말에 도영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버지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기로 했으니까. 도영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정희는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당당한 남편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 때가 됐어. 며칠 후 태식에게는 최후 통첩이 전달되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모든 사업체가 부도 처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한부가 선고된 태식은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금융기관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도 한도영의 건물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와 협상하는 것 말고는. 비서의 말에 태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 세탁소 사장한테 무릎을 꿇으라는 거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명숙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그리고 사교계에서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체면보다는 살아남는 게 먼저잖아요. 한편 도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듯이 더 이상 주눅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성진이가 오늘은 좀 밝아 보이던데요. 정희의 말에 도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진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용기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도영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탁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그는 태식의 비서였습니다. 혹시 한도영 사장님이십니까? 그런데 누구시죠? 도영의 질문에 비서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태식 대표의 비서입니다. 사장님께서 한도영 사장님과 급하게 만나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들을 모욕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한다니 무슨 속셈일까요? 정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영은 비서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는 건지 먼저 말씀해 보시죠.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도영은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세탁소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비서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영과 정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왜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요? 글쎄, 아마도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이 먼저 찾아오겠어? 도영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 태식과 명숙이 세탁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태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탁소 앞에 서서 태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무시하며 떠났던 자신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러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어쩔 수 없어. 이제 우리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어. 마침내 태식이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영은 다리미질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췌한 태식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식의 인사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영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정희도 별다른 인사 없이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슨 부탁이시죠? 도영의 질문에 태식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태식이 말을 더듬거리자 명숙이 대신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강남 재개발 구역 건물을 저희가 담보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극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미있군요. 며칠 전에는 우리를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재산이 필요하시다고요? 도영의 말에 태식과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희도 곁에서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에 저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말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내 과거의 일이 드러난 것입니다. 35년 전에 저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도영의 질문에 태식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그 시절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했던 그때 세탁소 앞에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던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때는 태식이 말을 더듬거리자 도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990년 5월 1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윤태식 씨가 저희 세탁소에 와서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죠. 그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정희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성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반찬도 못 해 먹었어요. 목소리에는 35년 동안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초라한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사정이 너무 급해서 나중에 꼭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요? 도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끊으셨나요? 왜 35년 동안 모른 척 하셨나요? 명숙은 남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탁소 냄새를 혐오하며 코를 막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때 세탁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리가 먼저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어서 이웃 할머니들도 들어왔습니다. 아, 이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사장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동네 할머니 중 한 분이 태식과 명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동네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온 거야? 우리 도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시키려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태식과 명숙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도영 부부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진이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 부모님, 여기 왜 오셨나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의를 갖춰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식이 성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진 군,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성진은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명숙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태식도 망설이다가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도영 부부를 무시하며 고개를 치켜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도영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해서 35년 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의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정말 간절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인 상처와 며칠 전의 모욕이 쉽게 지워질 리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뻔뻔하네. 우리 사장님을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차가웠습니다. 도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식 씨, 최명숙 씨.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5년 전 빌린 돈,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태식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상견례에서 저희에게 한 말들, 그 모욕은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도영의 질문에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들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정은 아버지께서 내리세요. 저는 아버지의 판단을 믿어요. 아들의 지지를 받으며 도영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도영은 무릎 꿇은 태식 부부를 바라보며 최후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원한과 며칠 전의 모욕, 그리고 아들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8챕터. 도영은 무릎 꿇은 태식 부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원한과 며칠 전의 모욕, 그리고 아들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 도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빌려간 500만 원, 연 5%의 이자로 계산하면 지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희가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성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아이까지 고생시켰네요. 명숙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성진이까지. 그때 성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착한 아이예요.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지.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는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둔 부모가 이런 식이라니. 도영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체면을 운운하다니. 도영이가 너무 선량해서 당한 거야. 김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요. 자업자득이에요. 하지만 도영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측은함까지. 무릎 꿇고 있는 태식 부부의 모습에서 3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는 도영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의 조용한 목소리에 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도영이 다시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 최명숙 씨, 일어나세요. 태식과 명숙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물을 담보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에 태식의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신 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35년 전 빌린 돈과 이자, 그리고 상견례에서 저희에게 준 상처에 대한 사과,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태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 건가요? 도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사람을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명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도영이 말했습니다. 돈도 체면도 다 허상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어요. 성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영은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도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분들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영의 단호한 선언에 태식 부부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와 지연이의 사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부모가 막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해라. 하지만 상견례나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태식이 희망의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딸과 성진 군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5년 전 빌린 돈은 반드시 갚으셔야 하고 그때까지는 저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사장님답네.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하지만 도영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제 아셨을 테니까. 태식과 명숙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이상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입니다. 태식 부부가 세탁소를 나간 후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도영, 정희, 성진만 남았습니다. 성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을 거야.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오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도영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날 저녁 성진은 지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연은 부모에게 실망했지만 성진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도 부모님께 실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면 돼요. 몇 개월 후 성진과 지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상견례나 큰 결혼식 대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도영과 정희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태식은 약속대로 35년 전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한 후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도 과거의 허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탁소는 여전히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도영은 매일 다리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때 묻은 다리미 냄새가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다. 정희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낡은 세탁소 간판이 석양빛에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영 가족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당당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들만의 세상에서 말입니다. 마음속 사연방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시니어 드라마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노후 사연과 감동 오디오북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